제가 이혼소송, 가사소송을 1000건을 넘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을 좋아하는 남자는 웬만하면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하면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법률 베스트셀러 서적의 작가인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셨던 최악의 결혼 생활이 뭐였나요? 최악의 결혼 생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불륜이 일어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최악의 결혼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결혼하면 바람 피우는 남자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흥을 좋아하는 남자, 두 번째는 여사친이 되게 많은 남자, 세 번째는 비밀이 많은 남자. 이제 이렇게 3종류 뽑을 수 있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흥을 좋아하는 남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흥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술만 마시고 이제 이런다라기보다는 술을 마시고 헌팅을 한다라거나 클럽, 나이트를 간다라거나 이렇게 다른 이제 이성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남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는 이제 절대 아닙니다. 이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결혼을 한다고 고쳐지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클럽을 가던 남자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다고 바로 이거를 딱 끊을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자제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이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부터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던 성격인 것도 있지만 친구들도 다 유흥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친구들끼리만 다니다가 나중에는 너도 한번 이제 결혼한 지 좀 됐으니까 이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충분히 있거든요. 본인은 자제하려고 해도 친구들 때문에 가게 되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리고 또 상간 소송을 하면서 제가 변호사로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럽에 가고 나이트를 가면은 그게 바로 이제 불륜이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클럽에 가더라도 이제 술만 마시고 음악만 듣고 이제 이렇게 올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한번 어떤 다른 여성과 만나서 번호를 딴다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잠자리를 갖는다든지 한번 딱 풀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 기억도 나고, 이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쭉 가게 돼요. 이게 결국에는 습관이 되거든요. 이런 습관성 외도는 고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유흥보다는 다른 취미를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사친이 많은 남자들입니다. 보통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사친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왜 여사친을 정리를 해야 되냐, 내가 이 여사친과 무슨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얘랑 나는 그냥 그야말로 친구인데, 이제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불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그거를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남녀가 이제 모여서 꼭 연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술도 마시러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꽤 있어요. 이것도 물론 나쁘다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나랑 정말 친한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특히나 이제 술을 마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단둘이만 같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또 그게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주변에 여자 사람 친구가 많다라는 거는 바람을 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되게 높아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불륜까지는 실제로 아닐 수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에게 여사친이 있고 그 여사친과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이 진짜 여사친인데 막 오해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싫다면은 애초에 여사친이 너무 많이 있는 남자는 거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괜히 그러다가 정말 의부증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3번째 케이스는 이제 비밀이 많은 남자입니다. 여자친구,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무얼 하는지 물어봐도 명확하게 오픈을 안 하고 이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사생활을 이제 존중받는다, 이건 나쁜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밀이 많은 남자 같은 경우는 바람을 피우기가 굉장히 용이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랑 같이 있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뭘 하는지 기본적으로 오픈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때 뭐 상간녀를 만나든 뭘 하든지 간에 어차피 아내에게는 뭐 따로 알리바이를 지어낼 필요도 없잖아요. 난 어차피 아무것도 오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너무 비밀이 많은 남자는 좀 거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제 기억나는 사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정말 다 갖춘 그런 분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애초에 유흥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던 분이었고 여사친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비밀도 많았던 거죠.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분은 이 남자분이 뭐 유흥을 좋아한다라거나 여사친이 많다라거나 이런 사실 자체를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이미 그런 상황이 바람까지 이어진 그런 케이스가 생각이 납니다. 정리를 드리면은 첫 번째 유흥을 좋아하는 남자, 두 번째 여사친이 너무 많은 남자, 세 번째 비밀이 너무 많은 남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바람 피운다라는 건 아니지만 바람을 필 가능성이 다른 남자들보다는 좀 높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이제 이런 분들은 좀 거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